다들 한 번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낀다고 아꼈는데 돈은 자꾸 어디론가 새어나가는 그 느낌이요. 저도 예전엔 나 정도면 진짜 절약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통장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야금야금 새고 있는 돈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새어나가는 돈을 어떻게 잡았는지, 또 절약을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소중하게 모은 돈을 차근차근 불려나간 저만의 방법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바꾼 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매달 통신비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이랑 거의 비슷한 조건의 알뜰폰 요금제를 알아봤어요. 요금제를 바꿨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통신비가 딱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엔 품질이 좀 떨어지면 어떠지 하고 걱정도 했는데 직접 써보니까 통화나 데이터 모두 불편함이 없어서 지금까지 정말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보험비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친척이 부탁해서 가입한 보험이나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종신보험, 이게 언젠가 도움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입했다가 나중에는 해지하기 아까워서 그냥 두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서 앞으로 사용할 일 없는 보험은 한번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회사에서 지원하는 실손의료비랑 겹쳐서 이거 개인보험은 잠깐 중지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없애고 체크카드에 용돈만 넣어두고 계획적인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최근에 모두의 카드가 생기고서는 국민은행 KPS 전용 체크카드로 바꿨어요. 이건 제가 조만간 환급받으니까 나중에 후기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고 절약을 생활화하시려는 분이라면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사실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하는 게 거의 일상이잖아요. 점심에는 아무리 간단한 분식을 먹어도 들어오는 길엔 꼭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오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예전에는 주말만 되면 늘 분위기 좋고 맛있는 카페를 찾아다녔는데요. 카페에서 차 한 잔에 7,000원, 디저트까지 하면 10,000원이 훌쩍 넘어도 별로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절약하겠다고 마음먹고 나니까 문득 그 돈들이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안 마시자니 오랜 시간 쌓여온 제 취향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었어요. 고민 끝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집에 커피 머신을 놓는 거였는데요. 처음에 굳이 기계까지 되어야 할까 싶어서 망설여졌는데 가계부를 보니까 제가 한 달에 커피값으로만 150,000원 넘게 쓰더라고요. 결국은 집에 조그맣게 홈카페를 차렸는데 한 달 만에 아낀 커피값으로 머신값을 전부 채우게 되었고요. 좋아하는 취향은 그대로 지키면서 돈을 아낄 수 있는 저에게는 참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배달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흔히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집밥 해먹는 게 손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집밥을 정성껏 차려 먹는 편이에요. 배달이나 외식을 줄이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털어서 밥을 해 먹으니까 확실히 매달 나가는 식비가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그 계절에 가장 흔하고 저렴한 제철 채소를 사와서 소박하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철마다 바뀌는 장바구니 물가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되고 무엇보다 직접 요리를 하면서 저를 먹여 살리는 생존 요리 실력이 덤으로 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저축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40대가 되고 나니까 문득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해서 내 집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친구들, 재테크나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친구들을 보면서 솔직히 나만 한참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제 모습은 결국 과거의 수많은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더라고요. 누군가는 시간을 쪼개서 투자 공부를 하고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 올릴 때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제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썼던 거죠. 그걸 깨달은 순간 지금이라도 사소한 내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40대가 돼서야 비로소 저만의 심플 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절약하는 삶을 사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사실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가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봄이면 봄옷을 사고 여름이면 여름옷을 사고 오는 동료들 보면서 매일 교복같이 똑같이 옷을 입고 다니는 내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예쁜 옷 사서 입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며. 사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의 삶을 보고 제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됐어요. 투자로 이미 많은 자산을 일군 친구임에도 늘 장을 볼 때 세일 상품을 담고 편의점 커피를 즐겨 마시고
옷 하나를 사더라도 저렴하고 질 좋은 옷을 찾아서 관리를 잘해서 늘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걸 말이죠. 누군가에게 점심 먹고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원일 수 있고, 설마다 새로운 옷을 사는 것이 높은 만족도를 주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40대가 되면서 자산 차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나서는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지금 살던 대로 살면 5년 뒤, 10년 뒤에도 저는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행동하니까 지금 절약하는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던 절약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사실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절약을 하니까 그 다음 달은 보복 소비로 이어져서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경험 끝에 이제는 무조건 짠테크가 아니라 필요한 거에는 지출을 하고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절제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게 진짜 절약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오래 쓸 물건은 좋은 제품으로 투자하지만 혼자 다 소비하지 못할 제품을 1+1 세일이라는 이유로 쟁여두는 습관은 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소비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남의 시선을 고려해서 소비할 때보다 절약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삶이 훨씬 만족스러워요. 월급이 오르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요즘은 오히려 빠른 물가 상승 때문에 예전보다 더 살기 팍팍한 것 같아요. 남들은 결혼하면서 빚내서 부동산 매수한 것이 큰 자산이 되었는데 통장에서 놀고 있는 제 현금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고 있었어요. 부동산 공부를 하라고 친구가 책 한 권을 보내줬는데 집은 나중에 결혼하고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안일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투자라는 단어 앞에 돈을 잃을까 두려움이 먼저 앞섰거든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 저축하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저보다 앞서 투자 공부를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따라 저도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제 성향이랑 달라서 낯설고 많이 어려웠어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직장 생활이랑 병행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진 않았지만 꾸준히 한 덕분에 지금은 저력으로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투자 공부가 쉬웠던 건 아니에요. 유튜브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우선 책 한 권을 3번 읽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혹시 투자 공부가 처음이신 분이라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 한 권을 사서 먼저 딱 3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면서 그냥 맡기더라도 물 흐르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인들의 공부는 반복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강의를 듣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책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40대가 되면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이 보면서 은퇴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나갈 때 웃으면서 은퇴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들 모르게 조용히 돈을 불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아끼면서 자산 불어나는 거 보는 게 쓰는 것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왜 내가 절약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말이에요. 내 목표가 명확하면 즐겁게 절약할 수 있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절약 노하우가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겠어요? 작은 노하우라도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다음엔 제가 매일 하는 돈 버는 모닝 루틴으로 찾아올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